이번 시간에는 우리 이제 PLC 프로그램 XG5000이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화면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우리 다시 한번 열어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프로그램 설치는 다 하셨었고, 프로그램 설치는 다 하셨고, 실행도 한번 시켜봤는데, 처음에 XG5000이다라고 하는 거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자, 프로그램을 처음 실행시키면 바로 작성할 수 있는 칸이 뜨지 않는다 그랬어요. 새 프로젝트다라고 하는 걸 여셔야 된다. 세 가지 방법이 있었다 그죠? 프로젝트 가셔가지고 새 프로젝트 눌러가지고 여셔도 되고, 아니면 요 아이콘 클릭하셔가지고 여셔도 되고, 아니면 키보드에서 컨트롤 N 눌러가지고 여시는 방법도 있다 그랬어요. 선생님은 이거 컨트롤 N을 누른다라고 하는 이 키보드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걸 자꾸 권장을 드린다 그랬다 그죠? 컨트롤 N 누르셔가지고 새 프로젝트 창 여시고, 이름 같은 경우에는 날짜에다가 뒤에 넘버링 붙여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하루에 10개를 연습할 수도 있고 뭐 5개를 연습할 수도 있으니까 날짜 뒤에다가 넘버링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해 두시는 게 나중에 찾아보기도 굉장히 수월하니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 주시고, 우리 CPU 시리즈나 CPU 종류는 한번 지정해 두시면 여러분들이 변경하지 않는 한 똑같은 게 항상 뜨게 된다라고 얘기했었다 그죠? 확인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프로젝트 창이 열렸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건 여기 아래쪽이에요. 이 빈 노트다라고 하는 거에다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대로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완성을 해 나가실 텐데, 그럼 얘를 채워 나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도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위에 줄을 봤더니 우리 프로젝트, 편집, 찾기, 바꾸기, 보기, 온라인, 모니터, 디버그, 도구, 창, 도움말,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다 그죠? 이런 것들 우리 메뉴창이다라고 얘기해 주는데 모든 걸 다 사용하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하면서 자주 사용하는 창들에 대한 설명들 위주로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첫 번째 우리 프로젝트 한번 눌러 볼까요? 얘를 눌렀더니 첫 번째 주에는 새 프로젝트라고 나오네요. 이 새 프로젝트다라고 하는 건 앞에서 우리 프로젝트 새로 열 때 사용을 했었던 거다 그죠? 그때 사용하는 새 프로젝트가 있고, 아래쪽을 봤더니 프로젝트 열기가 있어요. 당연히 다 아시겠다 그죠? 여러분들이 작성했던 우리 프로젝트 작성했었던 파일을 다시 불러오기 해주는 거예요. 눌러보시면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C 드라이브에 저장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C 드라이브 가셔가지고 XG5000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직은 비어 있을 텐데 프로그램 작성하시게 되면 여기에 잔뜩 있으니까 그때 불러올 때 사용을 하는 게 프로젝트 열기가 되는 거고, 자, PLC로부터 열기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PLC로부터 열기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작성이 끝나게 되면은 PLC로 전송을 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열심히 전송을 했어요. 이게 전송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야. 보내긴 보냈는데 이게 뭐가 오류가 생긴 건 아닌가 괜히 열심히 드시면 PLC로부터 열기라고 한 걸 클릭을 해주시면 PLC가 온라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PLC 안에 저장되어 있던 방금 저장한 프로그램, 이 PLC 안에는 따로 저장 공간이 많이 있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입력해 주시는 게 하나씩 덮어쓰기가 돼요. 그래서 제일 최근에 여러분들이 입력해 주신 전송해 주신 프로그램이 그대로 불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작성해서 내가 방금 작성한 게 잘 들어갔는지 궁금하시면 PLC로부터 열기 하셔가지고 다시 프로그램을 불러오실 수가 있어요. 자, 아래쪽을 봤더니 KGL 윈 파일 열기다라고 하는 것도 있네요. 자, 얘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건 XG5000이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다. 그죠? 자, 우리 XGB라고 하는 기종을 사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인데, 이 PLC다라고 하는 기종이 예전에는 마스터 K다라고 하는 기종도 있었어요. 마스터 K. 그 마스터 K다라고 하는 기종에다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KGL 윈 파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위 호환이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XG5000이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더 상위 버전이다 보니까 마스터 키로 작성한 프로그램도 다 불러올 수가 있어요. 아래쪽에 있는 GM윈이다라고 하는 건 글루파라고 하는 PLC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그 프로그램이 되는데, 그걸로 작성한 프로그램들도 XG5000으로 다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사용할 일은 거의 없게 되겠다, 그죠? 그래서 위에 3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고, 뭐 프로젝트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런 것들은 뭐 간단하게 다 저장하는 거니까 그냥 이름만 읽어도 다 아시겠다, 그죠? 자, 아래쪽으로 쭉 내려와 봤더니 인쇄 있네요. 그죠? 인쇄는 여러분들 지금 이게 만드신 그 프로그램을 혹시 인쇄하고 싶다라고 하면 프린트 연결해서 인쇄할 때 사용하는 목록이에요.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거고, 뭐 다른 것들은 잘 사용하지 않으니까 모르셔도 관계없어요. 자, 옆으로 갔더니 이제 편집이 있네요. 그죠? 편집 한번 눌러볼게요.
자, 편집을 봤더니 뭐 삭제도 있고, 여기, 선생님, 잘라내기, 복사, 붙여넣기 이런 것들은 왜 다 흑백이에요? 이런 잘라내기나 복사다라고 하는 건 일단 어떤 셀이 지정이 됐을 때 그 셀을 잘라내고 복사하고 붙여넣고 하는 거다 보니까 지금은 아무 셀, 아무 입력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자, 요런 게 하나 있었다라고 볼게요. 얘를 여러분들이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가지고 뭐 컨트롤 C를 하겠다. 컨트롤 C가 복사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들어가 보시면 다시 편집에 가 보시면 한 개가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을 때는 잘라내기, 복사, 붙여넣기 이런 것들이 다 활성화가 되는 거야. 그럼 얘들을 이제 뭐가 있어야지 잘라내고 복사하고 할 거니까 그죠?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 거야. 근데 실제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편집 기능도 잘라내기는 컨트롤 X 많이 보던 거다 그죠? 문서 편집할 때도 계속 사용하시던 기능들을 그대로 이제 단축키로 따온 거니까 복사다 컨트롤 C, 붙여넣기 컨트롤 V, 뭐 삭제, 지우고 싶을 때는 딜리트 키를 쓴다든지 모두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A를 사용을 한다. 뭐 오래 약자가 되겠다 그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서 편집할 때 사용했던 명령들이랑 다 똑같다 보니까 그대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조금 특이한 것들 우리가 라인을 삽입한다 혹은 라인 전체를 삭제한다라고 하는 라인 삽입, 라인 삭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줘요. 컨트롤에 L을 누르시면 되고 컨트롤에 D를 누르면 되겠다 그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여러 줄을 이제 막 작업을 해 나가실 텐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잔뜩 있었다라고 볼게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줄하고 이 줄 사이에 한 줄을 더 추가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추가하고 싶은 줄 위로 올라가셔가지고 편집 가셔서 라인 삽입이다라고 눌러주시면 한 줄이 이렇게 생겨요. 다시 이쪽으로 가셔가지고 라인 삽입으로 넣으셔도 되고 단축키가 컨트롤 L이었다 그죠? 컨트롤 L 그 컨트롤 L이다라고 하는 걸 눌러주셔도 어떻게 줄이 한 줄씩 한 줄씩 더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줄을 지우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편집 가셔가지고 라인 삭제를 눌러줘도 한 줄이 지워지게 되지만 여기 P1이라고 적힌 줄을 지워볼까요? 편집 가셔가지고 라인 삭제 이렇게 눌러줘야 되지만 아무래도 두 번 움직여야 되고 손이 좀 움직여야 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항상 컨트롤 D라고 하는 이 단축키를 좀 이용을 하셔가지고 라인을 삽입하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L 라인을 지워주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D 이런 단축키들은 사실 우리가 문서 편집할 때는 자주 사용하지 않는 단축키다 보니까 따로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해 주셔가지고 손에 좀 익혀 두셔야 돼요. 자, 이런 것들이 좀 자주 사용을 하는 거고 셀 삽입이 있어요. 셀 삽입. 셀 삽입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뭔가 입력을 했다. 선생님 갑자기 뭘 자꾸 입력하는 거예요. 이건 이따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입력하는 건지 다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이 P1과 P2 사이에 P3를 넣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지우고 나가지고 P3 넣고 다시 P2 넣고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떻게 요 사이에 넣고 싶으면 요 사이 볼게요. 자, 요 사이에다가 P3를 넣고 싶다라고 하면 극한에 가셔가지고 우리 인서트 키를 눌러볼게요. 인서트 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셀 삽입이다라고 해서 뭐 컨트롤 I 이렇게 눌러주셔도 되는데 우리 자판 중에 인서트라고 하는 키 있잖아요, 그죠? 인서트 키를 눌러주시면 이 아까 이 네모냈던 칸이 빨갛게 바뀌게 될 거야. 원래는 파란색이었다, 그죠?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삽입 모드가 활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입력을 하시게 되면 이 사이에 아까 있었던 P1과 P2 사이에 P3가 이렇게 쏙 들어가게 되겠다. 그죠? 이렇게 사용하는 게 삽입 모드가 된다. 자주 사용할 일은 없을 거예요. 다시 한번 인서트 키를 눌러주시면 파란색 그냥 입력하는 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야. 또 편집에서 또 몇 가지 더 볼 것들은 없네요.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이동하셔가지고 편집 가셔가지고 잘라내기를 한다든지 복사를 한다든지 붙여넣기를 한다든지 하셔도 되지만 될 수 있는 대로 단축키를 많이 외우셔가지고 사실 몇 개 안 돼요. 여러분들이 몇 번 사용하다 보면은 손에 금방 익을 테니까 지금 계속 입으로 불러드릴 거야. 뭐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X 혹은 뭐 인서트 키를 사용을 하세요. 컨트롤 L, 컨트롤 L, 컨트롤 D 다 불러드릴 테니까 자꾸 똑같이 따라서 사용을 하시면서 손에 익혀두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자, 얘도 한 줄 다 지우고 싶다. 컨트롤 D 눌러주시면 되겠다. 그죠? 자, 옆에 봤더니 이번에는 찾기 바꾸기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전혀 사용하실 일이 없어요. 넘어가고. 자, 옆에 봤더니 보기라고 하는 메뉴가 있다. 그죠? 이 보기라고 하는 메뉴는 가끔 사용을 하니까 사실 가끔이 아니라
프로그램 작성할 때마다 거의 쓰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기 창 한번 눌러볼게요. 자, 보기 창을 봤더니 여기 밑에 두 번째 프로젝트 창이다라고 하는 거 보이세요? 이 프로젝트 창이다라고 하는 거 한번 눌러볼게요.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프로그램을 실행하셔가지고 이제 바탕화면에 봤을 때는 이 프로젝트 칸이 열려 있었을 거예요. 근데 보통 이렇게 되면 이 화면이 좀 작아지게 돼서 여러분들 작업하는 게 불편하니까 화면을 크게 사용하기 위해서 보통 꺼뒀는데 사용할 때가 있어요. 얘를 다시 열고 싶으시면 보기에 들어가셔가지고 프로젝트 창을 여시면 돼요. 자, 프로젝트 창이다라고 하는 건 주로 두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새 프로젝트를 여셨을 때 우리가 CPU 종류 이런 것들 선택을 했잖아요. 그죠? XGB, XBC, S 시리즈다라고 하는 걸 선택을 했어요. 잘못 선택한 거야. 내가 S 시리즈인 줄 알았는데 다시 보니까 E 시리즈였던 거예요. 그러면 실컷 다 작성을 해줬는데 얘를 다 지우고 나가지고 다시 또 새 프로젝트 열어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죠? 이쪽에 가셔가지고 마우스 우측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마우스의 우측 버튼을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창이 열리게 되면서 등록 정보다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이 등록 정보에 들어가 보시면 아까 그 창이 다시 뜨면서 CPU 시리즈라든지 우리 PLC의 종류를 바꿀 수가 있게 되겠다. 그죠? 여기에서 나는 이 시리즈였는데 라고 하면 이 시리즈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되죠? 이렇게 바뀌게 된다. 근데 우리는 이 시리즈 아니잖아요. 그죠? S 시리즈니까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등록 정보 가셔가지고 PLC 종류를 XBC S 시리즈로 바꿔볼게요. 자, 요때 한번 사용을 하고,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여기 IO 파라미터다라고 하는 게 보일 거예요. in, out이에요. 우리가 입력, 출력 파라미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입력, 출력 파라미터다라고 하는 건 언제 쓰냐면, 우리가 아마 다음 장쯤에서 배우게 될 것 같은데, 시뮬레이션이다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PLC 프로그램을 열심히 작성을 했는데 이걸 원래는 PLC에다가 전송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PLC에 전송을 한 다음에는 어떻게? PLC의 입력 접점, 출력 접점에다가 기구들을 부착을 할 거예요. 푸시 버튼이라든지 램프 같은 걸 부착을 하고 여기에서 어떻게 전기를 실제로 주입을 하셔가지고 전기를 투입을 해서 입력을 주었을 때 출력이 내가 원하는 출력이 나와가지고 불이 깜빡깜빡 거리는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전기를 실제로 넣지 않고도 PC상에서 우리가 가상의 PLC다라고 하는 걸 불러와서 가상의 PLC에다가 직접 여러분들이 작성한 프로그램을 써서 이 노트북 화면 안에서 얘가 지금 똑바로 동작을 하는지 내가 입력을 줬을 때 출력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시뮬레이션이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자, 시뮬레이션장 가가지고 다시 한번 배우게 될 텐데 그 시뮬레이션 할 때 여러분들이 기본 세팅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게 이 IO 파라미터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 있다? 보기에 있어요. 보기에 들어가셔서 프로젝트 창을 여시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쪽 가서 찾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 기억하고 계시면 될 거예요. 자, 요것들밖에 안 쓰니까 프로젝트 창은 다시 닫을게요. 또 보기에서 어떤 거 쓰냐? 밑에 봤더니 메시지 창이라든지 변수 모니터 창이라든지 명령어 창이라든지 뭐가 많다. 그죠? 다 안 써요. 다 안 쓰고. 화면을 확대한다, 화면을 축소한다 사용할 수도 있는데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도 나와 있었다. 그죠? 이쪽에서 사용하셔도 문제 없어요. 그리고 변수 보기, 디바이스 보기 이런 것들도 있는데 자, 앞에서 한번 제가 설명을 했었다. 그죠? 변수라고 하는 건 PLC가 알아들을 수 없는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기구의 이름이에요. 푸시 버튼이라든지 혹은 레드 램프라든지 화이트 램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통 약자로 RLWL 푸시 버튼 같은 경우에는 PB 푸시 버튼이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하면 구분을 하기 위해서 PB1, PB2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데 그런 것들은 다 변수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PB1에 입력이 들어갔다라고 PB1을 눌렀을 때 라고 하는 동작을 하면 우리가 PLC 쪽으로 전기가 들어가게 될 텐데 밖에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때 실제로 우리는 PB1이다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게 되지만 PB1을 누른다라고 하는 걸 PLC가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PB1이다라고 하는 기구를 예를 들어서 PLC에 P0다라고 하는 단자에다가 연결을 했다고 볼게요. 밖에서 전기가 푸시 버튼을 통해서 푸시 버튼을 누르면 P0 단자에 들어간다라고 가정을 하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PB1이다라고 사용하지 않고 P0다라고 해야지 이 PLC가 알아들어요.
이렇게 PLC가 알아듣는 용어, 이 P0, P1, P2 이런 것들을 디바이스명이다라고 부른다 그랬다, 그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작성할 때는 변수명을 이용할 필요는 전혀 없으세요. 그냥 디바이스명만 가지고 작성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만 조심하시면 돼요. 내가 PB1이다라고 하는 입력을 P0로 줬는지, P1으로 줬는지, P2로 줬는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뭐 설계도상에도 나와 있고 시험을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시험 문제에도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걔만 주의하셔가지고 PB1을 눌렀을 때 PB1하고 P0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면 PB1을 눌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는 P0다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작성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PB1을 예를 들어서 P3번에다가 연결을 할 수도 있어요. P3에다가 연결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푸시 버튼 1번을 누르면 P3 쪽을 통해 가지고 전기가 들어올 거예요. 그럼 프로그램 작성할 때도 P3다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문제마다 다르게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문제를 보면서 이렇게 적용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하나씩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옆에 우리 온라인이다 라고 하는 것도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온라인을 봤더니 접속이 나와 있고 접속 설정이 나와 있네요. 그죠? 여러분들이 실제 PLC다라고 하는 거 안에다가 작성한 프로그램을 전송을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뭐 무선으로 전송되는 건 아니고 실제 PLC에 있는 연결 케이블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노트북과 연결을 할 거예요. 자, 연결을 했다고 해서 바로 알아듣는 건 아니니까 연결하시고 나면 이 접속 설정이다라고 하는 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케이블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접속 옵션이 USB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RS232C다라고 하는 케이블을 통해 가지고 연결이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DR22, 32 같은 이 시리즈를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주로 RS232C 케이블이다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하실 거고 저랑 같이 사용하는 이 S 시리즈다라고 하는 것들은 다 USB 방식으로 통신이 연결이 되다 보니까 USB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접속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제 PC하고 PLC가 연결이 되는 거야. 자, 접속을 눌렀더니 사용할 수 없다고 뜨잖아요. 그죠? 지금 PLC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 실제로 연결하시고 나서 이 접속을 눌렀을 때 접속이 정상적으로 연결이 된다면 여기 위쪽에 봤더니 뭔가 재생 버튼이다. 그죠? 뭔가 스톱할 것 같은 버튼이 있어요. 얘들이 지금은 회색으로 되어 있는데 온라인으로 연결이 되게 되면 얘들이 활성화가 돼요. 여기에 색깔이 바뀌냐 안 바뀌냐를 가지고 접속이 잘 됐는지 잘 되지 않았는지도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죠? 그게 PLC하고 노트북을 연결할 때 사용하는 게 이 접속이다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온라인 쪽으로 들어가서 접속을 다 해주시고 접속이 된 상태에서는 아직 이렇게 다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읽기라든지 쓰기 같은 애들도 다 활성화가 될 거예요. 접속이 되면. 읽기는 뭐겠어요? PLC에 있는 걸 노트북으로 불러오는 거고 쓰기다라고 하는 건 노트북에 있는 걸 PLC로 여러분들이 전송하게 되는 거, 말 그대로 쓰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버튼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접속을 한 다음에 작성하신 프로그램을 전송을 하실 거예요. 온라인은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 모니터라든지 디버그라든지 도구, 창, 도움말 들 뭐 거의 사용하실 일 없으니까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아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아래쪽에 있는 아이콘들 한번 볼게요. 자, 얘를 봤더니 얘는 새 프로젝트 여는 아이콘이다. 그죠? 얘는 이제 불러오게 하는 프로젝트 여는 아이콘이 되는 거고, 얘는 저장하는 아이콘이 될 거고, 얘는 프린트 하는 거, 우리 인쇄하는 아이콘이 되겠다. 그죠?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것들이니까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고. 자, 옆에 봤더니 접속이나 접속 끊기. 아까 우리가 온라인에 들어가 있었는데 얘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둔 것들이에요. 자주 사용하는 것들, 그런 아이콘들만 밖으로 빠져 있으니까 이런 것들 직접 클릭하셔가지고 여러분도 원하는 동작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어요. 자, 다른 것들은 괜찮은데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요거. 뭔가 이렇게 까만 거에다가 주가 조작판 같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나한테 봤더니 시뮬레이터 시작 끝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여러분들이 PLC 프로그램을 앞으로 계속 작성해 나가시게 될 텐데 PLC 프로그램을 다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작성을 하시고 나서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게 과연 내가 원하는 대로 동작이 될까라고 하는 게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얘를 PLC에다가 전송을 해서 직접 기구들을 다 연결하고 전기를 직접 집어넣으셔 가지고 뭐 불이 켜지는지 꺼지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만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결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 그러면 다시 어떻게 PLC로부터 또 불러오셔가지고 어디가 잘못됐는지 수정하고 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너무 번거롭다 보니까 이 XG5000R에는 가상의 PLC다라고 하는 걸 설정을 하셔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걸 어디? 여기서 사용을 하는 거야. 시뮬레이터 시작.
이걸 눌러주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상의 PLC를 불러오셔가지고 작성한 프로그램을 그쪽으로 쓰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상의 PLC 안에서 입력도 줘보시고 출력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때 사용하는 게 이 시뮬레이션 키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고, 지금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데 아래쪽에 봤더니 이렇게 네모 두 개 붙어 있는 애 있잖아요. 그죠? 이걸 시스템 모니터다라고 불러요. 시스템 모니터. 이것도 시뮬레이션 할 때 다시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시뮬레이션을 한다라고 하는 건 가상의 PLC에다가 우리가 프로그램을 쓰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썼을 때 이 PLC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PLC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가상의 PLC 화면을 띄우는 게 이 시스템 모니터다라고 하는 거니까 얘도 우리 시뮬레이션 강의 챕터에서 다시 한번 만나볼게요.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 뭐 크게 신경 쓰실 거 없고, 아래쪽에 봤더니 여기에 뭔가 F3, F4, SF1 이런 것들이 잔뜩 나온다. 그죠? 얘들이 뭐냐? 얘들이 우리가 이제부터 사용할 이 빈칸을 채워나갈 도구들이 되는 거야. 지금 보시면 여기 새 프로젝트 창에서 왼쪽에도 까만 줄 라인이 하나 있고 오른쪽에도 까만 줄 라인이 하나 있다. 그죠? 이 줄과 이 줄 사이를 여러분들이 연결을 시켜주는 게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쪽이 다 전기가 통하는 통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삼상이다라고 하면 이쪽이 R라인, 이쪽이 T라인 이렇게 생각하셔도 관계없으세요. 그러면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인데 여기를 어떻게 여러 가지 명령어들을 통해 가지고 채워 나가시게 되면 끝까지 연결이 돼야 돼요. 이렇게 끝까지 쭉 연결이 되고 나면은 한 줄의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봤더니 뭔가 F3이다라고 하는 게 있네요. 그죠? F3이 뭔지 마우스를 갖다 대봤더니 평상시 열린 접점이다라고 나와요. 물론 얘도 어떻게 실제로 마우스로 이쪽 평상시 열린 접점을 클릭하셔가지고 우리가 작성하고 하는 빈칸에다가 다시 클릭을 해서 채워넣는 방법도 있어요. 또 창이 하나 뜬다. 그죠? 이런 걸 평상시 열린 접점, 간단하게는 A 접점이다라고는 표현을 많이 쓴다. 그죠? 영어로는 뭐 NO 접점이다라고도 표현하기도 할 거예요. 평상시 열려 있다. 평상시 노멀 열려 있다라고 해서 오픈 NO 접점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편의상 A 접점이다라고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을 한다. 그죠? A 접점이다라고 하는 건 평상시 열린 접점. 아무 신호를 주지 않았을 때는 열려 있다. 전기가 끊어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특별한 어떤 신호를 주게 되면 얘가 달라붙게 되면서 전기가 통하게 바뀌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평상시 열린 접점이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 평상시 열린 접점도 여러 개의 종류를 사용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렇게 평상시 열린 접점에 각각의 이름을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이름을.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동작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외부에서 푸시 버튼 1번을 누른다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푸시 버튼을 기본적으로 A 접점 상태로 설정을 해두신 다음에 전기를 연결하고 푸시 버튼 1번을 누른다라고 하면 푸시 버튼을 통해 가지고 전기가 흘러 들어오겠다. 그죠? 어디로? PLC 쪽으로. PLC에 입력 단자 쪽으로 들어올 텐데 입력 단자가 많잖아요. 그죠? 그중에서 내가 P0다라고 하는 입력 단자에다가 푸시 버튼 1번을 연결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푸시 버튼 1번을 누르게 되면 전기가 흘러 들어와서 P0 칸으로 전기가 들어오게 되겠다. 그죠? 그럼 이 P0다라고 하는 건 사실 푸시 버튼하고 한 몸인 거예요. 푸시 버튼을 눌러주면 전기가 흘러 들어오고 푸시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전기가 흘러 들어오지 않는다.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 열려 있다. 그럼 평상시 열린 접점을 사용을 해주시면 어떻게? 푸시 버튼을 눌렀을 때는 전기가 들어오고 누르지 않았을 때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게끔 할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외부에서 푸시 버튼 1번을 눌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걸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푸시 버튼 1번이 P0에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PLC한테는 열린 접점으로 내가 P0라고 설정을 할 거야 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열려있는 A 접점 모양이 하나 등장을 하게 되고 여기 이름이 P0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밖에서 P0하고 PB1이 연결이 되어 있다면 PB1을 눌러주게 되면 P0의 신호가 들어오면서 얘가 붙게 되는 거야. 그러면 전기가 통해서 넘어가겠다. 그죠? 푸시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외부에서 아무리 전기가 들어오더라도 여기를 넘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야. 이런 걸 프로그래밍화해서 넣는 가장 기본적인 A 접점이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야. 더 자세한 얘기는 뒷강 가서 이어서 보게 될 텐데 일단 우리가 A 접점을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얘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클릭해서 이름 적으면 된다는 거예요. 얘를 눌러가지고 옆에다가 눌러가지고 이름을 적어주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밑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F3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키보드에 F3 키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똑같이 변수 디바이스, 이 A 접점에 이름을 지정하는 칸이 등장을 한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바로 입력을 할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마우스를 여기에서 갖다 대 가지고 이렇게 뽑아오는 이런 식으로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 F3번. A 접점은 F3번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차분차분 차근하게 외워 주셔야 돼요. 자, 옆에 봤더니 F4번 누르면 되겠다, 그죠? 뭐예요? 평상시 닫힌 접점. B 접점이 되겠다, 그죠? NC 접점이다 라고도 얘기해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볼 거예요. 어쨌든 얘도 마찬가지. 아직 뭔지 잘 모르겠지만 얘를 사용할 때도 마우스로 눌러서 이렇게 당겨 오시지 말고 어떻게 ESC 해가지고 다시 없애주시고, 항상 여러분들이 키보드를 사용을 하실 때는 이게 ESC에 가 계셔야 돼요. 다른 거 F3에 가 있으면 이게 계속 이렇게 누를 때마다 F3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 접점만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항상 ESC로 가 계시고, 그래서 마우스는 자유롭게 이렇게 이동하는 칸으로만 사용만 해주시고, 이 자리에 B 접점을 놓고 싶다라고 하면 F4번을 누르셔가지고 뭐 이름을 정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B 접점이다라고 하는 건 평상시 닫힌 접점이라 그랬어요. 원래 전기가 통하고 있다가 어떤 신호가 들어온다 그러면 열리면서 끊어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보통은 전기를 차단하는 신호로 많이 사용하는 게 B 접점이 되겠다, 그죠? 자, 옆에 봤더니 우리가 양변환 검출 접점이래요. 뭔 소리야? 모르겠다, 그죠? 뒤에 가서 배울 거예요. 어쨌든 내가 얘를 사용하고 싶을 때는 SF1을 쓰면 된다는 거예요. SF1. SF1이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키보드 S 누르신 상태에서 F1을 누르는 게 아니라 이때 얘기하는 S는 Shift 키를 얘기하는 거예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F1을 눌러주시면 우리가 이 양변환 검출 접점이다라고 하는 걸 기록하실 수가 있게 돼요. 옆에 봤더니 이제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눌러야 될 것 같아요? Shift 누르고 F2번 누르면 되겠다, 그죠? 자, F5번은 뭔 것 같아요? 가로선. F5번 눌러볼까요? 이렇게 가로선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F6은 뭐예요? 세로선. F6 누르면 이렇게 밑으로 줄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되죠? SF8, SF9, F9 전부 다 Shift를 사용을 하는 거겠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F9번이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코일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출력 접점이다라고 하는 걸 코일이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PLC는 입력 접점이 P0, P1, P2 이런 것들이 있었고 출력 접점은 P40, P41, P42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이긴 하지만 맛만 살짝 본다면 컨트롤 DDDD 해서 지워주시고, 자, F3번은 평상시 열린 접점이다, 그죠? F3번에다가 P0다라고 하는 디바이스명을 한번 쳐볼게요. 그랬더니 A 접점이 한번 생겨요. 여기다가 F9번을 누르신 다음에 P40이다라고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했더니 뭔가 한 줄이 완성된 느낌이에요, 그죠? 가장 끝에 항상 출력은 여기 마지막 칸에 이제 쓰게 되어 있다 보니까 굳이 이쪽에 와서 쓰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출력 코일을 입력을 하시면 가장 뒤쪽으로 입력이 들어가게 돼요. 자, 그렇게 됐더니 얘는 우리가 P0다라고 하는 게 A 접점 열려 있는 상태다, 그죠? 그래서 P0다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푸시 버튼 1번이랑 연결이 되어 있다면 외부에서 푸시 버튼 1번을 누르게 되면 얘가 붙는 거야. 그러면 전기가 이렇게 통해서 어떻게 P40이다라고 하는 쪽으로 출력이 나오게 되겠다, 그죠? PLC의 출력 단자로 지금 전기가 흘러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P40 단자에다가 어떻게 뭐 레드 램프 같은 걸 연결을 하게 되면 빨간불이 켜지게 된단 말이에요. 언제? 푸시 버튼을 눌렀을 때. 푸시 버튼을 누르게 되면 A 접점이 붙으면서 출력 코일에 전기가 나가게 된다. P40 쪽으로 전기가 나가게 되는 거야. 그 전기를 뽑아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기구를 연결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얘를 눌렀을 때만 얘가 전기가 나가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배워 나가시면서 뭐 푸시 버튼을 2번 눌렀을 때, 한 번 눌렀을 때는 불이 안 켜지다가 2번 눌렀을 때 출력이 나가게끔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푸시 버튼을 한 번 눌렀을 때 바로 전기가 나가는 게 아니라 뭐 3초 있다가 전기가 나가게끔 만들어 주실 수도 있고, 지금은 푸시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에만 전기가 통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푸시 버튼을 눌렀다가 손을 떼게 되면 전기가 끊어지게 될 텐데 눌렀다가 떼도 계속 전기가 통하게끔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그런 프로그래밍을 하나하나 배우게 될 거예요. 자, 대충 메뉴에 대한 건 어떤 것들인지 다 아시겠다, 그죠? 뭐 자주 사용하는 것들은 아니지만 앞으로 계속 프로그래밍이 나가면서 하나하나 사용하게 될 거니까 그때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 쉬셨다가 또 뒷부분 실제로 프로그램 작성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